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세법의 OT와 관세법상 기본적인 개념들을 사전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관세법을 1조부터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관세법이 법 과목이고 우리 법조문들을 노출량을 늘려 무작정 많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이상입니다. 우리 관세법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건 이상적인 생각이죠. 우리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노출량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우리 수험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략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험과 공부에는 반드시 똑똑한 방법과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최소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우리 최적의 결과물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압축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많은 암기식을 전달 드릴 거거든요. 이 암기식을 통해서라도 압축, 응축하는 그런 연습, 그런 과정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수업의 목적이 관세법 전반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한 개념 정리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떠한 난이도, 어떠한 평가 방식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점수의 궁극적인 원천이 됩니다. 이제 고득점에 수렴하실 수 있는 거죠. 점수의 업앤다운 없이 항상 일관된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시작의 결의가 실제 결과물과 성과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가 최고의 최선의 강의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조부터 보실 건데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법은 우리 법률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을 우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중요한 문장들은 따로 떼서 강조 드릴 거고요. 심지어 조사까지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정리하셔야 되고 우리 시행 규칙에서도 또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바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은 꼭 이제 잡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보시면요. 우리 1조는 이제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목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적정입니다. 적정. 이 적정이라는 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돈 얘기입니다.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적정하게 한다. 즉 관세를 너무 과소하게 징수해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 징수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우리 위험 물품들이 함부로 이제 우리 관세선을 넘나들면 안 되죠. 그래서 통관도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돼서 우리 다시 돈 얘기, 관세 수입을 확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법들이 바로 국민 경제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암기를 하시고요. 특히 적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라는 걸 머리에 이제 담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2조는요, 여러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냥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세법 전반에서 이제 이 전 관세법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관세 행정에서 우리 고유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교유한 용어들. 그 용어들과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적 용어들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비교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 용어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입입니다. 이 수입이란 단어. 이 수입. 우리 14조를 보시면 우리가 외국 물품이 수입되고요. 그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수입 확보 1조에 부합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수입이자 수입. 수입되는 물품에 우리 관세를 이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의 정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정의는 이렇게 네 줄밖에 안 됩니다. 풀 문장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전체가 이어져 있는 우리 풀 원문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출입, 특히 수입으로 아예 보는 것도 또 있어요. 수입이란 것이 있고 수입으로 안 보는 것이 있고 의제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시행 규칙이 아니고요. 법 239조와 법 240조를 제가 여기서 수업차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란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한 우리 정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규제까지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보시겠습니다. 수입이란 우리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이 관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관세선입니다. 이 선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물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외국 물품이었던 것이 내국 물품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수입이라는 과정인데요. 이 관세선에서 이제 특이할 장소, 이제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이 보세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보세구역은 영토상으로는 우리 나라 안에 있죠. 그러나 관세법상으로는 외국입니다. 외국 지역이에요. 이곳은. 이 보세구역은. 다시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들어갔다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이 수입입니다. 이 2번이 가장 대표적인 99%의 수입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암기하십니다.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보세구역은 영토상 우리나라지만 우리 관세법상은 외국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외국 지역의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이후에 수입 신고 수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 이게 수입입니다. 여기서 이 용어가 중요한데요. 우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겁니다. 이 보세구역으로부터에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 여기에 우리 시험에서 애라고 써놓을 겁니다. 애라고 써놓으면 틀리는 겁니다. 이 조사가 중요해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즉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넣는 것이 수입이 아닙니다. 보세구역에 넣었다가 수입신고 수리 과정을 거쳐서 보세구역으로부터 조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 반입시키는 게 진정한 수입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1번은 이러한 수입신고 통관 절차 없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그냥 반입하는 겁니다. 외국의 선박에서 우리나라에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쉽게 말해 1번을 바로 밀수입이라고 합니다. 밀수입은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5년에. 그래서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이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이게 보세구역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세구역은 영토상으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 지역으로 보죠. 그런데 이곳에서의 소비 사용,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다.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외국 음식을 값비싼 물건을 먹어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먹어버리면 여기서 소비 사용이 됐죠. 이걸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상 외국 지역이지만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즉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수입으로 보고 그 수입으로 본 이상 과세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소비 사용하면 수입인데 이 선박은
다른 나라 선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박이죠. 우리나라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움직이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선박이니까. 자, 암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수입이란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반입 2개, 소비 사용 2개입니다. 그렇죠? 반반소소 이렇게 암기하시죠. 소 어떻게 해서든 머리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수험이거든요. 반반소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적어가 중요한데요. 목적어가 뭡니까?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을 반입 소비 사용. 외국 물품 반입 소비 사용. 이렇게 2개씩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바로 외국 물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암기되셨죠? 이걸 다시 우리 풀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요거죠. 목적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그리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99%의 수입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여기다가 에라고 하면 틀립니다. 보세구역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부터 가시면 나와요.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소죠. 소비 사용하는 것. 보세구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운송수단. 이거는 움직이는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239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사용은 제외한다. 여러분 이제 법문을 보실 때요. 이건 조죠. 조.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묶여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넘버링은요. 이건 항입니다. 항.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1점, 2점 되는 것은 호라고 합니다. 읽을 때. 이런 용어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수업하다 보면 그냥 1번, 2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수입은 이미 다 외우셨어요. 근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이 또 있습니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외국 물품을 우리 소비 사용하는 경우인데 어느 하다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어가 달라졌어요. 어떤 목적어로 바뀌었냐면 아까는 외국 물품이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입니다. 벌써 다르죠. 이 2개가.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입의 정의에선 목적어가 외국 물품이었다. 그러나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에서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잠시 후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식음료들, 그리고 뭐 수리용 예비 부분품들, 뭐 밧줄 같은 거. 유독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합니다. 항공기는 선박의 그 선박용품에 준하는 것들, 차량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운송수단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랑 다릅니다. 이게 수입의 정의에서 여긴 우리나라 운송수단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움직이는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우리나라. 여러분 따라하시죠. 움직이는 우리나라. 이곳에서 지금 사용 소비할 때 수입이었는데 여긴 우리나라라 말이 빠졌죠. 이것은 우리나라 배도 되고 외국 배도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어도 다릅니다. 선박용품 등을 그냥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게요, 여러분 다 엔드 조건입니다. 선박용품 등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것. 다 엔드. 4개. 이 2개를 또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비교. 제가 이렇게 수업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득점에 수렴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 해드리니까. 2번째, 목적은 또 같죠.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등을 또 주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체. 세관장이 관세청장입니까? 세관장입니까? 세관장이죠. 주체 중요.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우리 보세구역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했죠. 보세구역에는
지정보세구역, 두 번째가 특허보세구역, 세 번째가 종합보세구역입니다. 지정, 특허, 종합. 근데 그 중에서 지정이죠. 지정보세구역. 여기다 특허 넣으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저 나갑니다라고 출국 심사 하겠죠.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제3국으로 출발. 여기가 출이죠. 출국 출발 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출국하려는 자 그리고 출발하려는 자,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가려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가려는 자에게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전달을 하고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 목적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구별하셔서. 그리고 이번에는 목적가 달라지죠. 여행자가 휴대품을, 우리가 휴대품에도 관세법상 휴대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행자 휴대품, 두 번째가 우리 승무원 휴대품. 여기다가 승무원을 넣으면 틀려요. 또 승무원이 아니라 여행자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비행기 안에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외국 물품을. 값비싼 외국 물품을 그냥 캐비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관세 통로 내려오면서 먹었어요. 그렇게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4호는 기타입니다. 여러분 다시 암기하실게요. 우리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은 무엇이다? 선박용품 등을 운송수단,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여도 되고 아니어도 된 그런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선박용품 등을 세관장이라는 주체가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하려는 자, 출국심사를 마친 자, 그리고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고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승무원 아닙니다.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먹어버린 경우 또는 기타, 이 두 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차별성을 구분하시면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수출입의 의제라고 나오는데요. 의제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의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외국 물품이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세승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수입된 것으로 그냥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는 용어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시기로 하고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건 깔끔하게 암기해 두십니다. 암기식이 있는데요. 여기 우동그라미, 우편물, 최신 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이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이다? 부가가치세법입니까? 관세법이죠. 관세법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서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이런 용어들은 되게 생소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시기로 하고요. 다 동그라미, 우편의 우, 매, 몰, 통. 그리고 국고, 귀속. 여기 귀. 그리고 추징된, 몰수의 가름에서 추징된 물품. 그래서 여러분 암기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통통한 귀, 통귀라고 외울게요. 통통한 귀는 매우죠. 매우 추해 보이고 몰상식해 보인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추해 보이고 몰상식해 보인다. 나중에는 더 디테일하게 암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 조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아는 거니까. 네, 이런 물품들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 용어의 정의에선 1등, 넘버 원. 이것에 대한 우리 이렇게 분리되어서 표현된 것과 풀 문장을 같이 비교해서 외우시고 특히 여기서 우리나라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선 우리나라 없죠. 근데 여기 있죠. 또 이렇게 보이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2, 3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비교하시면서 세 개를 연동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수입이란 반입, 반입, 소비, 사용, 소비, 사용 두 개죠. 반입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반입은 우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입은 곧 수입이다. 됐죠? 그리고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겁니다. 반출. 여기 이 관세선이 있는데요. 여기 있던 물품을 관세선을 넘어서 우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출입니다. 그리고 반송이라는 것은 이미 하셨습니다. 반송은 이 관세선을 넘지 않고 관세선이 있습니다. 외국 물품이 들어왔다가 터치만 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송입니다. 반송. 다시 관세선을 넘으면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순간 외국 물품이었던 것이 내국 물품으로 법적 성질이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반송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송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원 수출국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에서 수출된 물품입니다. 그러면 반송이라는 개념이 꼭 중국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일본으로 가도 됩니다. 미국으로 가도 되고 다른 나라로 가면 돼요. 그냥 꼭 중국이 원수출국이 아니어도 된다. 그게 반송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공부하신 대로 통관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통관에는 누가 들어가죠? 수입, 지금 방금 배우신, 그리고 수출, 그리고 반송. 요 세 개가 우리가 통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외국 물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수입에서도 외국 물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외국 물품이라는 정의, 특히 내국 물품 두 개를 비교해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세법의 규제사항 같이 암기하십니다. 외국 물품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과목 보시면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외국 물품이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구역 안에 장치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넘어가서 관세선을 통과했다. 수입신고 수리를 통해서. 그러면 외국 물품이 아니라 법적 성질이 내국 물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도착한 상태. 그리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그 이하 같다. 이하 같다라는 말은 이 괄호친 문장이요. 관세법 전체에 다 통용이 되는 얘기. 끝까지 다.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그 영토에 부합하는 바다가 있죠. 이걸 영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도 같이 그리셔야 돼요. 영해. 그리고 그 영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면 이곳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이곳은 우리나라 국내 어부들이 어로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그리고 옆에 일본 있죠. 일본에 영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죠. 배타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략하고 경제수역이라고도 합니다.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일본의 영해, 영토 개념이죠. 바다 영토. 그리고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이것도 아닌 이곳이 바로 공해입니다. 공해. 공동의 바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선박 말고요. 일본 선박이 공해에서
그리고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 이곳에서 일본 선박 이 두 곳에서 우리가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이거 일본 거잖아요. 우리나라 배가 잡은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국 물품입니다. 아셨죠? 일본 배가 공해상에서 그리고 일본의 경제 수역에서 잡은 어로행위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수산물 등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곳이 관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 신고 여기 있던 내국 물품이 수출 신고를 통해서 법적 성질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내국 물품이었는데 이제 외국 물품으로 법적 성질이 바뀐 거죠. 수출 신고를 통해서 이제 너는 국내 물품 아니야. 외국 물품이야. 바뀐 거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여기서 이제 수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수입 신고 수리와 수출 신고 수리. 이 수리라는 용어는요.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 처분.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위치는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수리로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세관에서. 너는 이제부터 수출 신고가 수리됐어. 그럼 내국 물품 아니라 외국 물품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수입 신고가 수리됐어. 도장 꽝 찍으면 너는 이제 외국 물품 신분이 아닌 법적으로 내국 물품이 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물품을 공부하셨는데 내국 물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국 물품 아닌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나 이곳에서 포획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입항정 수입 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급한 물건들은 배가 입항도 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리까지 돼요. 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은 그냥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이미 수리가 떨어진 거예요. 수리가. 외국 물품이 수입 신고가 된 거잖아요.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나요. 이 행정처분, 행정처리에 의해서 수리가 됐다는 건 성질이 바뀌었다. 물품에. 그리고 자, 이건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그리고 반출 승인을 통해서 수리도 되기 전에 물건이 나온 거예요. 원래 수리되고 나와야 되는데 수리도 되기 전에 나온다 그랬죠. 왜 나온다 그랬죠? 물품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A라는 물품과 B라는 물품이 같이 들어왔는데요. A만 들어온 거예요. A만. B가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럼 수입 신고 수리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게. 아직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불특정한 이유로. 그리고 우리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도 있고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이것도 수업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거는 수입 신고도 전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수입 신고도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어떤 경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기업. 우리나라에서 생산 행위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면 기특하잖아요. 그럼 혜택을 줍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그럼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생산 행위 하렴 하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즉시 반출 신고 같은 경우도 그냥 혜택은 아니고요. 우리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10일 안에 수입 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뭐 그런 규정들이 다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 6호죠.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국제무역선. 여러분들은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반드시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 수리를 기준으로 해서 수리가 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은 이제 내국 물품이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면 우리 내국 물품은 이제 외국 물품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6호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선. 동그라미만 치겠습니다. 무역.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쉽죠? 그리고 국제무역기. 이거는 항공기입니다. 무역.
우리나라와 외국 항공기. 그리고 국내 운항선, 국내에서만 선박. 국내 항공기, 국내에서만 항공기. 그리고 요 10번 중요합니다. 11번, 12번. 이 11번, 12번은 다 선박용품에 준하는 겁니다. 선박에서 쓰이는 것, 항공기에서 쓰이는 것, 차량에서 쓰이는 것.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죠. 선박용품이란 말씀드린 대로 식품, 음료.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그리고 연료는 배가 먹는 거죠. 배. 그러니까 먹거리. 선박용품이란 먹거리. 사람이든 배든. 그리고 배 안에서 소모가 되는 소모품. 밧줄, 닷의 밧줄. 그리고 수리용 예비 부분품.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수리용 예비 부분품이라는 건 가볍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서브로 갖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답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선박용품에 추진용 엔진. 엔진은 선박용품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선박의 엔진은 교체할 수도 없죠. 선원들이. 이건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또 후생용품, 선원들의 후생용품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선박용품의 오답들이었습니다. 엔진, 추진용 엔진과 후생용품 이런 것들은 아니고 단순하게 가볍게 수리할 수 있는 서브 물품들 또는 먹거리들, 배와 사람의 또는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해당 선박에서만 동그라미. 다른 곳엔 쓰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항공기 용품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차량용품.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그리고 통관. 말씀드렸죠.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관이란 말씀드린 대로 세 개뿐이에요. 첫 번째 수입 통관, 두 번째 수출 통관, 세 번째 반송 통관. 요 세 개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답으로 환적을 넣어놨습니다. 환적. 환적은 통관 안에 우리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만 암기를 해두시고 요게 오답이다. 또 하나 맞히셨습니다.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통관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14호랑 15호를 묶습니다. 요 환적이라는 개념 나오죠. 복합 환적. 그리고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완전히 다른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 어떻게 다르다? 자, 보세요. 일단 환적부터 보시면 환적은 동일 세관에서 동일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 세관 관할 안에서 들어오는 선박이 있어요. 들어오는 선박 그리고 나가는 선박이 있죠.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 출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게 바로 환적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입, 출 옮겨 싣는 것. 됐죠? 이게 환적이죠. 그리고 복합 환적이라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인데요. 복합 환적은 관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가 인천항이에요. 지금 인천 세관이죠. 인천항이고요. 여기가 부산항입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화물이 이 관할이 바뀔 때 외국 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했죠? 보세 운송이죠. 바로 보세 운송을 거쳐서 관할을 이동하는 겁니다. 인천 관할에서 부산 관할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출국 출항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합 환적입니다.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이게 시험 나와요. 다른, 동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해서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것. 자, 16번 갑니다. 우리가 운영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운영인은 자, 우리가 보세구역 지금 몇 번씩 나옵니다. 보세구역은 세 가지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지정 보세구역, 그리고 특허 보세구역. 특허 세 번째가 종합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특허와 종합만 있죠. 아하, 지정이 빠져 있구나.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지정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허 보세구역에 특허를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자. 특허는 특허예요. 특허는 특허죠. 그리고 종합은 또 보세구역이 아니죠. 사업장입니다. 이거 잠시 볼게요. 그리고 종합보세 사업장은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입니다. 신고. 특허는 특허받은 자. 종합보세 사업장은 우리 신고한 자. 다르죠.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 출제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기가 보세 사업, 종합보세 사업장이죠. 저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천공항이 종합보세구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둘 이상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종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종합보세구역인데 인천공항은 판매장 섹터도 있고요. 창고 섹터도 있고요. 창고 그리고 우리가 공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종합보세구역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행해할 수 있는 곳. 이 중에서 사업장이라는 건 이렇게 창고업, 창고의 섹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이 전체 보세구역 내에서 하나의 섹터 이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이게 바로 운영입니다. 다시 운영인은 지정 아니고요. 특허와 종합만인데 또 종합은 보세구역이 아니라 보세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특허, 종합은 신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 17호. 우리 세관공무원이죠. 여러분이 이제 되실 건데 이건 쉽습니다. 관세청장, 세관장,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가볍게 보시고요. 여기 밑에 탁송품 있죠. 탁송품부터는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그리고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제외 규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야 됩니다. 요건 또 제외합니다.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요. 이런 자에게 위탁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탁송품이죠. 전자상거래 물품, 가볍게 사이버몰, 컴퓨터 등과 우리 정보통신 설비, 이 용어 중요합니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게 우리가 전자상거래 물품에서 사이버몰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 아주 쉽죠. 이 세 개는. 그리고 관세 조사. 이것도 가볍게 보면 됩니다. 관세의 과세 표준. 앞으로 이제 배우실 겁니다.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게 이제 과세 표준에 우리 관세 평가라고 하는데요.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정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뭐 세무조사처럼요, 관세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실 일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관세법 전반에 걸친 어떤 용어의 정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독 강조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수입이죠. 바로 수입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수입에 대한 네 가지 우리 케이스들 공부하시고 우리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과 수입의 의제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되고 특히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세법상 규제를 앞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용어들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상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와 관세법상, 관세 행정상 용어들의 그 차이를 꼭 유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쉴 건데요. 이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쉬는데 여러분 바로 책을 덮으시면 안 되고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목적은 중요한 게 뭐였다? 적정. 두 가지를 적정하게 하는 거죠. 뭡니까? 돈 얘기. 우리 관세의 부가징수를 적정하게 하고 또 하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적정. 그로 인해서 세수입을 확보하죠.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벌써 암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수입은 뭡니까? 반입, 소비, 사용 두 개죠. 반입, 소비, 사용 두 개. 그런데 목적어가 전부 다 뭐였다? 외국 물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번에서 우리나라 운송수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바로 움직이는 우리나라다라고 했고요. 2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입의 일반적인 99%의 수입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으로부터.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갖고 들어오는 게 수입이에요. 우리나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구역에로 하면 그게 틀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차별성을 갖는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확 달라지죠. 암기됐습니다. 이거. 그리고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은 목적어가 다르죠. 선박용품 등 두 개. 그리고 휴대폰 중에서 승무원 아닌 여행자. 이걸 그냥 그곳에서 먹어버리는 거. 그죠? 그리고 선박용품 등을 엔드 조건이죠. 운송수단 안에서 우리나라입니까? 그냥 운송수단이죠. 우리나라도 되고 다른 나라 운송수단도 된다.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 이것들을 출국 심사 마치고 나가려는 자, 나갈 사람들한테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행자 휴대폰. 암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제는 뭐였습니까? 통통한 귀는 매우 몰상식하고 추해 보인다. 암기 끝. 그죠? 완벽합니다, 이제. 그리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은 구분하셔야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외국 물품이란 법적 성질이 우리나라 물품이 아닌 거죠. 그건 기준이 뭐다? 무조건 통관 여부다. 수입 신고가 수리됐느냐, 수출 신고가 수리됐느냐로 규정하는 겁니다. 외국 물품은 아직 수입 신고가 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내국 물품은 아직 수출 신고가 수리가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되면 반대로 수리가 되면 법적으로 반대의 성질로 전환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환적과 복합 환적 이것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차이점이 있었죠. 두 개가. 그냥 환적은 동일 세관 내에서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으로 보세 운송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입, 출 이렇게 외우시면 이 법조문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2조에서 지금 우리 이번 강의는 2조의 정의를 보셨는데요. 앞으로 시행령에 집중할 부분도 있고 시행규칙에 집중할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중에 법률에서 바로 위임되는 사항들은 꼭 암기하십니다. 근데 그 암기도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전달해 둔 것처럼 암기식이 필요하면 암기식으로 복습이 필요하면 복습으로 이렇게 5번만 보시면 무난히 여러분들은 100점 맞으십니다. 네, 그건 제가 장담하고 확신하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복습 5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 할 수 있어요. 이제 취침하시기 전에 한 5분만 보셔도 암기됩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